선박업계의 골리앗, 대형 크루즈의 인기에 버금가는 알루미늄 고속정에 쏟아지는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 빠르고 가볍고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선박.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배는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인데요. 증기선, 철선이 개발되면서 대형선들이 등장, 무역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선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선박 생산, 수출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경제 불황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끝없는 하향 곡선을 그릴 것만 같았던 국내 조선업 시장. 그러나 추락하는 곳엔 날개가 있었습니다. 조선업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대비 가장 많은 고용 증가율을 보인 분야가 바로 조선업. 조선업 재도약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는데요. 오랜 불황에도 승승장구, 6년 새 8배 성장을 달성한 국내 조선업계의 다크호스. 알루미늄 특수 선박 제조 기업을 잡아라. 오늘 함께할 용사들은요.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제어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던 김상규 일병은 시야를 넓혀 알루미늄 선박 전문가를 꿈꾸며 잡아라 직업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제어미 진단이라는 자동차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어서 이번엔 배에 접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집을 짓듯 배를 만들겠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운 손기술을 살려 알루미늄 용접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신현준 상병. 평소에 뭘 만드는 걸 좋아해서 선택한 전공이기도 하고 집을 짓는 거랑 배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해양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알루미늄 선박 제조 기업 도전기. 자, 어때요? 비도 나왔는데. 한여름 무더위, 장렬하는 폭염보다 더 격렬했던 푸른 불꽃이 튀는 알루미늄 선박 제조 현장. 도전의 깃발을 달고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꿈을 향해 질주하는 쾌속선에 함께 승선하시겠습니까? 용사들과 찾아간 곳은 경남 창원의 한 선박 제조 기업입니다. 알루미늄 선박을 만들어 대형 조선소 틈바구니에서 입지를 굳힌 강소기업이죠. 와,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배인가 봐. 와, 신기한데 이거? 와, 이거 가볼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배 같기도 하고 컨테이너 같기도 하죠. 알루미늄으로 만든 배는 뭐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하며 기업의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일단 걱정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덥기도 하고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일단은 다른 거를 접해본다는 게 제일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알루미늄 특수선 및 조선 기자재를 생산해오고 있는 히읗 기업. 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장에 나가기 전 먼저 회사와 알루미늄 선박의 특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 철선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연료가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진 알루미늄 선박. 국내외 용접 관련 특허만 무려 38개. 숙련된 기술을 적용, 직진성, 회전성, 복원력을 높인 알루미늄 선박을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이고 보통 알루미늄이라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캔이나 야구 배트 같은 거. 보통 알루미늄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의 속력을 줄이려면 첫 번째 가벼워야 돼요. 물에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무게를 먼저 줄여야 했었고, 그런 무게를 줄이다가 이제는 강도를 알루미늄이 스틸보다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의 기술력은 스틸보다는 강도가 안 나오겠지만 알루미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시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알루미늄은 철에 비해 가볍고 부식에 강한 반면 단가가 높고 강도가 약해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 임하게 됐으니까 자, 안전모 든든하게 하나씩 자, 열어보시고 자, 보시고 자, 작업복을 자, 첫째 이상 그리고 김현주님 성명. 감사합니다. 안전모와 작업복을 입고 4박 5일 동안 무사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작업복이랑 안전모를 이제 받으니까 우리 이제 좀 책임감 좀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복을 갖춰 입은 용사들, 기업 대표님과 함께 드디어 배를 만드는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의장 공장을 하는 거거든. 의장에서 이제 이곳 1공장은 선박 건조의 초기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절단한 알루미늄 판을 붙이는 블록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잠수함에 들어가는 설비하고 의장을 위주로 하는 게 주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관공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속 경비정 이런 걸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나 의장들이 물 수입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국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자체 개발해가지고 국산화하는 거. 특히 잠수함에 들어가는 게 과거에 독일에서 거의 수입하던 설비나 의장품들을 우리 자체 개발해가지고 국산화를 많이 했어. 여기서 이제 주로 생산하는 거예요. 일반 용접보다 까다롭다는 알루미늄 용접. 20년 넘게 일한 기술자들도 여럿 계시다는군요. 업주도 옛날에는 다 스틸로 하든지 FRP로 했는데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많이 해. 최근에 와서. 왜냐면 업지도다지만은 부법 단속도 해야 되거든. 대부분의 그 불법하는 배들이 빠르잖아. 빠른데 그냥 스틸 배하고는 그 배의 속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업지도선도 다 고속화 시켜가지고 알루미늄으로 해서 가볍게 하고. 속도를 높인 어업 지도선으로 불법 어선을 단속. 알루미늄 선박이 바다 생태계와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이것은 배 상부, 선루라는 구조물인데요. 용접이 다 끝나고 나면 선체는 강철로, 선루를 알루미늄으로 제조하면 배 복원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뒤집힌 채 대형 크레인에 매달려 끌려 나오는 선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했더니 선박 건조 과정 중 꼭 거치게 되는 일명 뒤집기 작업, 턴오버 과정이라고 합니다. 완성배를 만들 때는 배를 만들 때 팀에 뒤집어서 만들어. 그리고 이걸 이제 배가 다 돼가고 용접이 다 끝나면 이제 이게 탁 세워가지고 할 때 이걸 턴오버라고 그러거든. 턴오버 할 때 이제 이 장소가 안에는 좀 구역이 좁으니까 여기서 이제 턴오버를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는 이제 하우스. 그러니까 함정으로 보면 수프 스트럭처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에서는 하우스라고 표현하지.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아래를 뒤집어주는 작업, 턴오버. 자, 하우스를 제작하는 게 이게 천장이에요. 이게 천장이에요, 다. 이게 이제 천장이니까 이걸 뒤집으면 이게 천장이 되고 이 뻥 뚫려 있는 게 있죠. 이게 뭔가면 우리가 선체를 스틸로 만든다 했잖아. 뭐 좀 작으면 알루미늄을 만들겠지만 뒤집으면서 거기 탁 얹는 거지. 요 뚫리가 있는 거에 탁 얹는 거지. 이게 하우스가 되는 거지. 원래는 선박은 건축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거야. 강도도 강해야 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원력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마구 했다는 무거우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공수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배는 하여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다 위에서 증명되는 종합예술 선박 건조. 이태리 장인처럼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배를 만든다고 합니다. 나도 조선계 때 제가 조선공학 전공을 조선계 때 이제 올해로 43년째 된다고. 이 안타까운 거는 이 알루미늄 기술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에서 직접 있는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 안타까워. 그럼 이유가 뭔지 알아? 워낙 비싸요. 자재가 다 비싸고 용접봉이 비싸고 용접기가 비싸니까.
용접기 한 대에 3천만 원씩 한다고. 뭐 일반 스틸 용접기는 뭐 많이 해야 한 200만 원 될까? 기술자는 많지 않은데 알루미늄 선박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 최근 3년간 희읍 기업에서는 생산팀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고 하는데요. 재작년 30명, 지난해 20명 채용에 이어 올해도 분야별 정규직 직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선업 관련 자격증이나 용접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에 유리하겠죠? 아침 하늘을 담은 바다가 푸르게 빛납니다. 오늘은 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배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배를 짓는다는 건 집을 짓는 일과 비슷합니다. 설계를 하고 뼈대를 세우고 내부 인테리어와 외장 작업 후 바다로 보내죠. 발주를 받아 몇 명씩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용사들이 만나게 될 배 설계 도면입니다. 이 한 장의 종이 안에 집채만한 선박의 모든 정보가 속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 배는 해남읍 지도서입니다. 해남군청에서 발주받은 배인데 배의 바닥에 플랫 딱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요게 뭡니까? 뭐 같아 보여? 엔진. 여기 엔진입니다. 메인 엔진. 하나, 둘, 좌우 두 개. 메인 엔진이 두 개 있어요. 메인 엔진. 배를 잘 만들려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항로로 그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배를 잘못 만들면 빼다가 이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안 가. 그걸 이제 잡아주는 게 이 배의 선령을 잘 만들어야 돼. 수평 잘 맞춰주고. 선형 작업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배가 기웁니까? 기울지. 실제 엔진이가 아무리 뭐 좋은 장비를 써도 선형이 바로 안 잡히지면은 바로 안 나갑니다, 이게. 속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못 가요. 선형이 바로 안 잡히니. 그만큼 중요하지. 이게 엔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혹시 왜 두 개를 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통 뭐 엔진 한 개짜리도 있는데 두 개, 축을 두 개를 해가 프로펠러 두 개 돌리는 게 스피드. 이 도면 속의 배가 실제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날렵한 선체가 근사한데요. 배 중심 쉽 센터라인. 배 모양을 잡는 모든 작업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전도팀에서 배 선정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바닥에 요 라인이 10센터 라인이에요. 아까 CL 해놓은 거 도면에. 예? 바닥에 10센터 라인을 마킹을 하고 그다음 배가 가지고 오면은 배의 중심선이 요거잖아요, 요거. 자, 요게 배의 중심선이 되나요? 요게 쫙 이래가 한 바퀴 뺑 돌리면 그게 배의 중심이잖아. 예? 배의 중심선하고 요 바닥에 요 중심선하고 일치를 시켜야 돼,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작게 올리고 당기고 밀고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되면은 배가 막 삐뚤게 가는 거야, 삐뚤게. 40노트 나가야 되는데 35노트밖에 안 나오고 선생이 잘못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 레이저. 배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선형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대칭 수평을 확인해줄 레이저 레벨기가 등장했습니다. 레이저 레벨기로 배 앞, 중간, 끝이 완벽하게 수평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확인 결과 미세한 오차를 발견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망치라고 하는데요. 배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고인목을 받친 다음 망치로 쐐기를 박듯 쳐내면서 조금씩 선체의 모양을 맞춰줍니다.
용사들의 망치질 덕분에 바로 잡힌 선형. 저 배 맞으면 안 돼. 여기 그래, 거기 맞아. 그거. 이렇게 밟고도 저 용접으로 또 이제 구속하면 됩니다. 네? 저 여자가 용접으로. 그래야 배가 좌우로 이제 안 움직이지. 네? 좌우 수평 딱 맞춰 놓으면은 이거 고고 용접으로 구속하고 좌우 이제 안 흔들리게. 이걸 하나, 둘, 세 군데 뺑 돌아가면서 다 잡아요. 애써 맞춰놓은 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아예 고정시킵니다. 특히 뒤쪽은 요 워라지에 달리고 엔진 달리고 이쪽은 진짜 세밀하게 돼. 아주 정밀하게 마사지. 진짜 1mm 이내. 1mm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요 작은 놈 하나가 1mm야. 이게. 작은 놈 하나가. 요 안에 다 들어가야죠. 거친 작업인 줄만 알았던 선박건조는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건조된 배를 보고 나서 처음에는 아, 우리가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고 이걸 잘할 수 있나? 아니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배를 만든다는 걸 보고 나서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고 보람찼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오후엔 용사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시간, 알루미늄 용접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다루기 쉽지 않은 알루미늄 때문에 알루미늄 기술자들의 몸값은 평균보다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용접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장구들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위에 덮는 방한복 같이 생겼죠. 이것도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바지. 내 얼굴과 흙과 몸에 들어가는 것들 빛을 막기 위해서 두건을 꼭 써야 돼요. 두건도 같이 쓰시고요. 피장갑을 꼭 낍니다. 같이 끼게 돼요. 아무리 덥더라도 보호안경과 마스크는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용접할 용접 전 빛과 열, 소음, 먼지로부터 내 몸을 철통같이 지켜줄 보호장구를 꼼꼼하게 착용하는데요. 한 번은 체감을 아이고, 한여름에 긴팔 가죽 옷에 화생방 훈련을 방불케 하는 마스크까지 그야말로 극한 직업 체험 중이네요. 반동명 착용한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 대 3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알루미늄 용접기. 이거는 암펜 167을 놓고 난다는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철보다 6배 이상의 인장 강도가 생겨요. 그런 변형이 많이 가요. 그래서 보통 때우는 게 한 300 정도? 많게는 400. 그래서 나눠서 때워요. 뒤로 용접을 해요. 12년차 박용덕 기능장의 용접 시범. 푸른 불꽃이 정말 화려합니다. 자, 모양을 잘 보시면 앞으로 용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아까 내가 전지법이라고 이거 하셨잖아요. 왜 후진을 떼우지 말아야 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호, 차이가 확연히 보이는데요. 전지법과 후진법 차이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알루미늄은 전지법으로 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후진법으로 떼었을 때 어때요, 지금? 검은죠. 근데 저게 지금 검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안쪽에는 기포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용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진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은 용접은 걸음만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걸음만 연습을 합니다. 그냥 떼우게 되면은 안 떼워져요. 꿍꿍. 자, 아까 소리 들으셨죠? 뚜뚜뚜뚜 소리 나는 거. 자, 소리 좋네.
어떻습니까? 뽀뽀뽀뽀뽀 소리 나죠? 네. 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는 이제 걸음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잡아보세요.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쉬워 보이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화이팅! 띵! 하나, 둘, 하나. 생전 처음 용접기를 잡아본다는 김상규 일병. 걸음마 연습을 해보는데요. 네. 자, 이거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연습을 마친 김상규 일병. 용접기 스위치 온.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그냥 불러갑니다. 하나, 둘, 해보십시오. 네.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손이. 그죠? 이 부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신 방법은 이 부분이 이 아래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냥 이래 돼버립니다. 항상. 소음이나 불꽃보다는 이제 안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제 잘 안 보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규 일병 심기일전하여 다시 용접기를 잡아보는데요. 좀 크게 움직이세요. 크게. 좀 더 크게 움직여. 이래 하지 말고 붕붕붕붕 이렇게 딱딱딱. 예, 그렇게 한번 움직여. 아유, 얼마나 떨렸겠어요. 김상규 일병 힘내요, 힘. 구두를 덮고 있는 상태. 용접 유경험자 신현준 상병이 용접기를 이어받았습니다. 오, 손놀림이 제법 용감한 것 같죠? 자. 아, 덥죠? 아, 덥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입고 일을 합니다. 네. 이렇게 더우신데 여름에 작업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요. 근데 어느 직결이든지 다 힘들죠. 근데 유달리 좀 더 있는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덥게 느껴지는 뿐인데, 근데 사실상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죠. 예.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죽을 만큼 덥습니다. 22년 살아봤는데 지금이 제일 덥습니다. 처음에는 보시면은 이게 비드가 항상 뭉쳐있어요. 내 손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점점점 나가 하나하나 한 방울 한 방울 정확하게 보이는 비드 형성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오늘 처음 해보시고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보통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면은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통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교육받으러 오신 분도 있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손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멘토의 칭찬에 용사들 어깨가 으쓱했겠는데요. 용접 하시면서 어쩔 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남들이 못하던 걸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용접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정말 이건 그림 같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기분은 항상 업되고 있어요. 손기술과 더불어 끈기와 자부심도 함께 배웁니다. 알루미늄 용접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었는데 옆에서 잘 알려주셔갖고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좀 재밌고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용접 연습을 했다는 용사들. 오늘은 용접 걸음마였지만 언젠가 신나게 뜀박질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알루미늄 절단 공장이 있다는데요. 크기에 상관없이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알루미늄은 모두 이곳에서 절단한 뒤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금속계의 귀하신 몸, 알루미늄 행차. 선박용 알루미늄 가격은 1kg에 5,600원. 철보다 몇 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선박을 만드는 알루미늄판은 100% 수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하는데 연철, 뭐 가정에서 조금 쓰는 뭐 은박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쓸 수 있는데 항공기 타고 날라온 건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없기 때문에 구하기도 좀 어렵고. 알루미늄 절단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맡아 합니다. 한창 작업 중인데 레이저로 자르는 건가요? 여기는 워터젯인데 레이저 자르는 게 아니고 워터젯으로 자르는 거예요. 물 압력으로 자르는 겁니다. 저 예를 들어서 벽돌 같은데 그물 같은 거 수압을 해가지고 막 코골이도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 그 압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이게 철이 잘립니까? 4,300kg 정도 되는 압이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절단하는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절단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원하는 디자인 정보를 입력하면 절단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며 알루미늄 판에 그림을 그리듯 원하는 디자인으로 절단해 주는데요. 물로 금속을 자르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참 신기합니다. 금세 작업 완료. 이거 떨어지지 말고 했는데 요거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낱개로 손으로 힘을 해갖고 부러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낱개로 뜰러서 여기는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요 면이 어때요? 한 만져보면. 부드럽습니다. 약간 사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요. 그 페인팅을 하려면 너무 매끄러우면 뺏기겠네요. 요 상태가 진짜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배도 만드는데 몇 가지의 부품이 절단을 해서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배 만드는데 여기서 절단할 수 있는 종류는 자동차보다 양이 많을 겁니다. 절단을 갖다 분류비를 딱 넣어서 한 판에 배치를 시켜서 절단하게 되면 모양은 천태만상이고 배를 만드는 구조상으로는 모양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동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형 방탄정 한 척에 50톤 이상의 알루미늄이 필요하다는군요. 절단한 부품들을 들고 여러 조선 회사가 모여 있는 이 공장에 도착. 배 만드는 업무를 돕기로 했는데요. 진수식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알루미늄 중형 방탄정이 오늘의 목표. 나갈진, 물수, 문자 그대로 완성된 배를 물 위에 처음으로 띄우는 걸 진수라고 하는데요. 선박의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한 운항을 기원하는 뜻에서 성대한 행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건조 중인 방탄정의 조감도 모습. 우리나라 최초의 알루미늄 고속 방탄정인 이 배는 길이 24.7m에 폭 5.2m. 워터제트 추진 장치와 K6, M60 기관총을 탑재. 최대 속력 40노트의 사양을 가졌습니다. 해경에서 의뢰한 고속 방탄정 1호와 2호 두 대를 건조 중이었습니다. 요 배는 고속 방탄정입니다. 고속 방탄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드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 만드는 배예요. 우리나라에서 방탄정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 회사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지죠? 자, 우리 고속 방탄정 워라제트 프로펠러인데 이 프로펠러 지금 이거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커버를 해놨어요. 커버 벗기면 프로펠러가 있어요. 이게 워라제트 프로펠러. 얕은 연안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워터젯 추진 장치. 자, 이 철판 두께가 6mm에서 7mm 외판은 요 밑에는 외판 두께가 11mm에서 12mm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좀 두껍고 위에는 좀 얇고 이렇게 합니다. 밑에는 바위에 걸리도 빵꾸 안 나게 물 안 새게.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두 대의 엔진이 모셔져 있는 엔진실. 메인 엔진 엔진 룸입니다. 엔진 룸. 조타실도 보이고요. 자, 여기는 선수 창고입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가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요 바닥이 지금 화장실입니다. 선원들 사용하는 화장실. 그다음에 요 옆에 문이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탄약고. 안에 무기 안에 다 탄약을 안에 이어놓는 탄약고. 여기가 저 성조원실입니다. 성조원실. 요 안에 다 방탄판이 다 붙어 있어. 방탄판 붙이고 보온하고. 자, 요거 뜯으면 안에 방탄판이 다 있어요. 방탄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장 보온 작업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속으로 전선이 다 지나가고 그다음에 판넬을 딱 붙이면 깔끔하게 성조원실이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요 이제 내장하고 나면 요게 뭐 락카가 다 설치됩니다. 락카가 뭐 개인 사무로 하면 되는 거죠. 락카 다 설치되고 그다음 바닥에는 의자가 놔지고 성조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생활감. 그다음 요 안에 가면은 여기 이제 사람 다니는 폐쇄지고 여기가 여기는 지금 스토어인데 일렉트릭 스토어입니다. 여기가 전기 장비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고속정 내부는 생각보다 좁고 복잡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스토어에. 지금 작업 아직 끝이 안 나서 이런데 끝나고 나면 깔끔합니다. 다음 주 오면.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통로. 선실에서 배선 작업을 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덥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방탕정은 몇 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0명. 요 배 성조원이 다 20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정도 방탕정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소마다 다 차이가 좀 나는데 우리 회사는 저렴하게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합니다. 이 방탕정의 무게는 또 얼마만큼 나와요? 요 배가 50톤입니다. 50톤인데 실제 장비 다 올라가면은 한 65톤 정도 보고 있어요. 자, 요 배 둘러보고 뭐 바깥쪽이고 안쪽이 다 둘러봤는데 느낀 소감 뭐 없어요? 이제 이게 지금 작업 중이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다 끝나고 한번 그 멋진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호정은 거의 작업이 다 됐고 2호정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탄판 조립도 해보고 용접도 해보고 다양하게 좀 실습을 오늘 하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라 용사들 고속정 2호정을 접수하다. 첫 번째 미션은 방탄판 설치 작업. 조타실과 승조원실을 비롯 고속정 전체에 특수 방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속정에 설치하는 방탄판은 기존 방탄판 무게 3분의 1, 경량화시킨 특수 방탄판이라는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탄판은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7.62 철심단까지 방어할 수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방탄판 다 합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오나요? 3,000장 정도 붙어 있고요. 배 안에 방탄판이 한 3,000장 정도 붙어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돈으로 한 사람이 한 10억 정도 된다. 방탄판 가격만 무려 10억이라니 엄청납니다. 본격적으로 방탄판 설치를 시작하는데요. 용사들이 맡은 구역은 전기 장비실 천장.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선실에서 벌을 서듯 팔을 올려 붙이고 조이고. 용사들 힘든 작업이었던 만큼 보람도 컸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 용사들 고생했겠네요.
두 번째 미션은 용접. 중형 방탄중에 들어간 잠수부들이 메고 있는 산소통의 배터리입니다. 그 보관함인데 이 보관함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부 화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사들이 완성해야 할 품목은 산소통 거치대. 미션에 성공하면 실제 고속정에 탑재하게 되는 만큼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표시된 부분을 정확히 맞추고 용접기로 연결하는 작업인데요. 우리 용사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용접을 이어가는 용사들. 포인트를 잘 맞춰가며 알루미늄 판 위에 5개의 기둥을 꼼꼼하게 결합하는 중입니다. 용사들의 알루미늄 용접 미션.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용사들이 작업 완료한 산소통 거치대 모습인데요. 과연 고속정에 탑재할 수 있을까요? 어제 처음 용접을 접한 사람 치고는 상당히 잘했어요. 바로 의뢰사 들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리장품을 제작한다 해서 좀 걱정됐었는데 저희가 만들고 나니까 좀 보람 좀 느껴지고 이게 진짜 배에 설치된다는 것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좀 설렜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자부심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직원이었다면 이게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배라서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심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아침. 오늘은 좀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강으로 나섰습니다. 강가에 배 한 척이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했을 때. 서울대와 협업하여 연구 개발 중인 녹조 제거선. 계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가며 낙동강 일대 녹조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 녹조 제거선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의 임무입니다. 오늘 탑승할 배는 녹조 제거선이라는 지금 배입니다. 한강이랑 아니면 녹조가 많이 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보시면은 녹조가 끼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로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녹조 제거선으로 녹조가 잘 제거되고 성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총 5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운행하는 위치는 한강,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루 1시간 녹조 제거를 할 수 있는 양은 500평 정도 이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 제거할 수 있는 게 하루 작업 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 4,000평 정도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 역시 알루미늄 선박인데요. 녹조들이 수면에 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선박이 녹조 제거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녹조야 기다려라, 용사들이 간다. 녹조가 짙은 구역을 찾아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지금 녹조가 올라오시는 거 보이신가요? 예. 네. 이 리프트 기계는 이 배로 들어오는 녹조들을 올려서 걸러줄 수 있는 장치를 해주는 리프팅기입니다. 리프팅기 기계는 덩치가 크고 지금 많은 양의 녹조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규격이 다른 것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이제 대학교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녹조 제거선이란 거는 많은 시도와 많은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어느 거를 써야 되는지, 어떤 타입이 맞는지, 환경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 또한 이 환경에서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만든 건지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른 장비로 탑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같이 돌려보고 테스트하고 시험해보는 지금 상태입니다. 기계가 움직이며 녹조를 뜰 채로 건져내듯 계속 건져 올립니다. 뜰판은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구조였는데요. 각마다 유속과 녹조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작게 리프팅을 한번 돌려보는 실험이지만 좀 더 많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녹조 제거선이 많이 생겨서 이런 많은 녹조를 제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봤던 배들과 달리 이런 배도 만드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배를 만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 있는 배는 모두 다 만듭니다. 작은 선박부터 시작해서 큰 배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내부에 있는 기술연구소에서 다양한 배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R&D 분야 인력을 강화했다는 히읗 기업. 기업의 푸른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만회 이상 뷰수가 나오고. 용사들의 마지막 미션, 회사 홍보 영상을 제작하라. 장병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뭐 느꼈던 점이나 하고 싶었던 거, 그다음에 그런 거를 영상에 담아서 갖고 오시면 저희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올려갖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병 김상규입니다. 3병 신현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를 출근하러 왔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07시 20분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지. 이렇게 보여줘야지. 우리랑 같이 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의욕은 넘치고 장비 다루기는 쉽지 않고 처리장 만드는 곳에 왔고요. 일단은 처리장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사들이 지난 나흘간 일했던 곳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촬영 중인데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배 윗부분에 있는 하우스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알루미늄 선박 제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용접기고 제 안에 더워갖고 선풍기를 틀었네요. 이 영상은 유땡땡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만져보면은 매끈매끈합니다. 잘 만들었죠?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어느덧 부대로 복귀해야 할 시간. 다른 직업이라고 나쁠 건 있지만은 두 사람의 현역 군인이 이런 이제 우리 같은 소형 조선소 또 기업을 하는 회사에 와서 보낸 시간이 어땠는지 또 느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보태갖고 만든 의장품이나 방탄 같은 게 배에 설치돼서 나중에 그 배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뿌듯했습니다. 내가 한 배가, 저 배가 우리나라의 서해 오도를 지키는 중형 방탄 고속정으로서 저렇게 큰 역할을 한다 이러면 아마 자부심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요. 다음에 또 와서 오게 된다면 또 와서 다시 한번 용접이나 다른 것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틀려지고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 조선업계 전문가로서 용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재 부품 산업, 요새 한창 많이 뜨는 소재 부품 산업인지 조선 기자재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코 조선 산업이 세계적인 경기와 관계없이 계속 자국의 배 혹은 수출에 많이 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 전체를 단순히 신조를 만든 배를 만든다는 그 건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품 소재, 다시 말하면 조선 기자재와 조선 산업이 같이 성장 발전한다면 굉장히 향후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계속 발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저희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지금은 침체이지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참 밝은 면을 봤다. 그런 것도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사들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뒤 고속 방탄정이 드디어 바다와 첫 입맞춤을 했습니다. 40일간 테스트를 거친 후 10월부터 임무를 수행하게 될 알루미늄 고속 방탄정.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업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조선해양강국 대한민국은 선배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위와 싸우고 추위에 견디며 배를 만들어온 당신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 끈기에 박수를 보내며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는 모든 청춘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엔진